자, 엠팩트 탐구하기 같이 한번 풀이해 봅시다. 자, 보면 이 탐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여기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는 지금 뭘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확산하고 증발 현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자, 따라서 답은 5하고 X예요. 탐구 2에서 거름종이의 표발은 손소독제는 거름종이에 흡수돼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손소독제가 뭐가 돼서 사라지는 겁니까? 증발이 돼서 공기 중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학생이 교실에 한 곳에서 향수를 뿌린 다음 눈을 감은 다른 학생들이 향수 냄새를 맡는 즉시 손을 드는 활동을 할 때 A, B, C가 손을 드는 순서는, 그러니까 확산이 가까운 데부터 먼 데로 쭉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제일 먼저 손을 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A가 1번, 그다음 B가 2번, C가 3번, 이런 순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죠? 왜?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확산이 돼서 들어가니까. 근데 애들이 너무 대구리만 큰데? 그렇지 않니? 너무 머리가 큰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에펙트 탐구하기에서 지금 이제 상태 변화 관찰하기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이 탐구에 대한 설명은, 자, 탐구 1에서 시계 접시 윗면에 물이 생기는 거는 바로 뭐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겁니까? 뜨거운 물이 증발을, 시계 접시 윗면은 지금 뭐가 있어요? 얼음이 있죠. 그렇죠? 얼음이 녹아서 뭐가 됐기 때문에, 물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이 검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뭘 검출할 때 쓰는 거냐면 물을 검출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물하고 닿으면은 무슨 색으로 변하냐면은 붉은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물이 있음을 알 수가 있고, 이 빨갛게 변한 거 다시 말리면 다시 무슨 색으로 돌아와요? 푸른색으로 다시 돌아와요. 말리면. 그러니까 물이 다시 젖으면 붉은색이 되고, 물이 다시 마르면 푸른색으로 변해버려요. 자, 따라서 탐구 1에서 시계접시 윗면에 물이 생기는 것은 얼음이 융해를 해서 그런 거고, 얼음이 담긴 시계접시 아래면에 생긴 액체방울에서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대면은 변하죠. 붉게. 왜 그러냐면은 증발해서 올라온 수증기가 응결돼 가지고 물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탐구 2에 투명한 유리컵 안에서 드라이아이스는 승화를 하게 되겠죠. 자, 다음은 초콜릿의 상태 변화에 따른 맛의 변화를 관찰을 했는데, 초콜릿을 맛본 뒤에 이를 물중탕으로 녹여서 다시 맛보았더니 초콜릿이 녹기 전과 후의 맛이 당연히 똑같지. 시작. 약간 초콜릿 먹고 싶어서 약간 뺑키 쓴 것 같지 않니? 실험을 할 게 굳이 이거밖에 없었을까? 자, 초콜릿이 녹기 전과 후에 맛이 같았다. 기억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즉 물질의 상태가 변하더라도 뭐는 변하지 않아요?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렇죠? 상태가 변하더라도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뒤에 상태만 변화해서. 그렇죠. 상태만 변하는 거지 성질이 안 변한다는 걸 써줘야죠. 똑같이. 왜냐면은 저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 여기서는 상태가 변할 때 질량하고 부피가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를 알아보는 건데, 이 탐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답이 X55가 되겠죠. 그죠? 액체 올리브유가 응고할 때는 부피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합니다. 여러분들 올리브유 냉장고에 넣어두면 굳어요. 고체 상태로 변해요. 겨울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슈퍼 같은 데 가면은 빙초산이라고 팔거든요. 빙초산. 이 빙초산을 물에다가 많이 희석해서 묽게 만들면 그게 우리가 먹는 식초예요. 근데 이 빙초산은 왜 빙이냐면 얼음빙이야, 얼음빙. 얘가 17도씨만 되면은 얼어요. 고체 상태로. 빙초산을
쉬어서 안 돼요. 화상 입어요. 잘못하면. 신 정도가 아니라 너무 산이 세서 화상 입을 수도 있어요. 그냥 먹으면. 물 켜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파는데 요거 가을쯤 가면은 약간 선선한 데다가 두면은 그냥 얼어요. 17도 심한데도 얼어버려요. 빙초산이. 자, 그다음에 얘는 5 맞죠? 그다음에 2번 다음은 아세톤의 상태 변화에 따른 질량 변화를 측정을 하는 탐구 과정이래요. 아세톤을 넣은 비닐 주머니를 감압장치에 넣어서 공기를 뺀 다음에 질량을 측정을 하고 감압장치를 뜨거운 물에 넣어서 아세톤이 모두 기화가 된 다음에 측정을 해보면은 여기는 뭐가 뭘로 변했어요?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기화가 일어나게 된 건데 둘의 질량은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죠. 결국에는. 그렇지? 상태가 변하더라도 뭐가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입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아요. 입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고 입자 하나의 질량도 똑같기 때문에 전체 질량 자체는 변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유형 연습하기 봅시다. 위 그림과 같이 실험장치의 오른쪽 거름 종이에 아세톤을 떨어뜨리고 변화를 관찰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아세톤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발하겠죠. 점점 증발하니까 아세톤 입자의 개수가 점점 감소하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증발해서 공기 중으로 들어가는 거고 아세톤 입자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자, 아세톤 입자의 개수가 감소를 하진 않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세톤 입자가 어디에 있던 거하고 이 거름 종이에 적셔져 있던 거랑 공기 중에서 증발해서 들어간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전체 개수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물어보는 거라서 입자의 개수는 똑같아요. 아세톤을 떨어뜨린 거름 종이가 점점 마른다. 이거는 맞죠. 온도를 높이면 거름 종이가 더 빠르게 마르죠. 증발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 다음에 저울이 오른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평형으로 가게 되죠. 저울이 오른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왼쪽으로 기우는 건 아니라 평형이 되겠지. 수평으로 가게 되는 게 맞고 다시 기울지는 않죠. 실험을 통해 아세톤 입자가 스스로 운동을 해서 뭘 한다? 증발을 한다 라고 하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3번하고 7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 실험 결과와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닌 것은 증발 현상이 아닌 거를 골라주면 되는 거겠지요. 그렇죠? 자, 따라서 증발이 아닌 거는 몇 번입니까? 6번이죠. 이거는 증발이 아니라 뭐예요? 확산이에요, 확산. 그죠? 나머지는 증발이 맞는데. 자, 그 다음에 옆에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 액화는 뭐가 뭘로 변해라는 거예요? 액화는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가 액화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기체가 액체로 변하는 C에 해당이 될 거고 물질의 부피가 감소하는 상태 변화, 그러니까 물을 빼고서 부피가 감소하는 변화를 보면은 일단은 뭐에서 뭘로 변해야 돼요?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경우 그 다음에는 뭐에서?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경우 그 다음에는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기체에서 액체로 변하는 액화 C 그 다음에는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응고 E 그 다음에는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승화 B에 해당이 될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부피가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A부터 F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A는 뭐예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죠. 그럼 부피가 어떻게 돼야 돼요? 증가를 해야 되고 자, 물질의 질량은 변화가 없어요. 상태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C가 일어나면은 C는 액화니까 기체에서 액체로 가는 액화니까 이거는 부피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물을 빼고는 D가 일어난다고 해서 입자의 종류가 변하진 않아요. E가 일어나게 되면 E는 응고니까 응고는 액체에서 고체로 가게 되는 거고 온도가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입자의 운동이 둔해진다. 요거는 맞겠죠. 그래서 5번이 맞고
다음에 A부터 F 중에 녹았던 양초가 굳으면 표면이 움푹 들어가는 현상과 관련이 있대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액체에서 고체로 가게 되는 응고가 일어나는 요 현상에 해당이 되는 거고, 따라서 상태 변화는 여기서 응고니까 여기서 누구니? 이죠. 이고, 즉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응고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입자 사이에 거리가 어떻게 되면서 가까워지면서 부피가 어떻게 돼요? 예, 감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양초를 굳혀 보면은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자, 기출문제로 실력 꽉 잡기 보자. 자, 1번. 그림은 향수병의 뚜껑을 열어 놓았을 때 향수 입자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확산 현상을 나타낸 거죠. 따라서 이 확산은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나고 향수 입자는 모든 방향으로 다 퍼져나가요. 그래서 얘는 스스로 운동을 해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바로 기억하고 디귿이 맞고, 자, 그 다음에 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BTB 용액을 일정 간격으로 떨어뜨린 페트리 접시의 중앙에 식초를 한 방울 떨어뜨린 다음에 뚜껑을 덮고서 변화를 관찰했대요. 여러분들 BTB 용액이 뭐냐면 이게 액성을 판별하는 지시약이라고 하는 건데, 자, 액성이 뭐가 있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산성, 중성, 염기성. 이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산성은 보통 맛이? 어? 아, 맛. 산성은 셔요. 아니, 신맛이 나면은 보통 산성의 물질이고, 그 다음에 염기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쓴맛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신맛이 나는 물질은 대부분 다 산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식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과일, 레몬 같은 것도 그렇고, 비타민 C도 산성인데, 염기성은 여러분들 잘 보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맛을 보기가 좀 쉽지는 않는데, 염기성인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비눗물 같은 게 염기성이에요. 그 다음에 중성은 그냥 소금물이나 그냥 물이나 아니면 설탕 이런 거나 이제 중성에 해당이 돼요. 이 산성도 염기성도 아닌 걸 이제 중성이라고 하는데, BTB 같은 경우에는 산성하고 반응을 하면은 색깔이 무슨 색깔이 나오냐면은 노란색이 나와요. 색깔이. 그리고 중성에서는 색깔이 초록 색깔이 나오고, 염기성에서는 색깔이 파란 색깔이 나와요. 이렇게 액성마다 BTB 용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색깔이 다 달라지게 나타나거든요. 저게. 그래서 식초를 놓으면은 식초가 액성이 뭐라고 선생님이? 산성이니까 BTB 용액이 무슨 색깔로 변하겠어요? 노란 색깔로 변할 거란 말이에요. 자, 따라서 식초 속에 아세트산 입자가 퍼져나가고 식초에서 가까운 쪽부터 색깔이 변할 거고, 아세트산 입자가 스스로 운동을 한다는 것을 확인을 해줄 수가 있고, 아세트산 입자가 모든 방향으로 퍼지고, 얘도 맞죠? 확산이니까 2번이죠. 가까운 것부터 색깔이 변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확산의 예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은 안경테에 김이 서리는 거는 수증기가 액화가 되는 거예요. 수증기의 액화. 액화 현상이고, 젖은 머리카락을 바람으로 말리는 거는 증발이 일어나는 경우고, 스스로 퍼지는 거는 탐지견이 냄새를 맡아서 마약을 찾는 거는 냄새가 퍼져서 찾게 되는 거니까 확산이 맞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증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자, 액체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증발은 액체의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표면에서 일어나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나고 스스로 운동하고, 다 맞는데 내부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표면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전자저울 위에 놓인 페트리 접시를 올려놓고 0점을 맞춘 다음에 거름종이에 손소독제를 몇 방울 떨어뜨리고 변화를 관찰을 했대요. 자, 그러면 액체 상태의 손소독제가 기체 상태로 증발이 일어나는 거니까 틀렸고, 전자저울에 표시되는 숫자가 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증발돼서 질량이 줄어드니까 작아지죠. 손소독제 입자가 거름종이 흡수돼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자, 전자저울 근처에서 손소독제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증발이 일어나고 확산이 일어나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윗접시 저울에 거름종이를 올려 수평을 맞춘 다음 오른쪽 거름종이에 아세톤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변화를 관찰을 했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얘는 여기서 확 증발이 돼서 이렇게 공기 중으로 이렇게 날아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입자가 스스로 운동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저울은 오른쪽으로 기울었다가 수평 방향으로 돌아오겠죠. 왜? 아세톤이 증발이 돼서 양이 줄어들 테니까. 시간이 지나면 거름종에 있는 액체 아세톤 입자의 개수는 감소하고 기체로 변해버리겠죠. 답은 다 맞죠.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현상이다. 염전에서 소금을 얻는 거는 증발이죠. 전기 모기향을 피워서 모기를 쫓는 것은 확산이고, 비가 온 뒤에 운동장에 모였던 물이 마르는 것은 증발이고, 냉면 국물에 식초를 넣으면은 국물의 전체에 퍼지는 건 확산이니까, 확산인 거는 가하고 나하고 라. 확산인 거는 나하고 라고, 증발인 거는 가하고 다가 되니까 4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의 상태는 담는 용기에 따라서 모양이 변하는데, 이렇게 변하는 건 두 개가 있죠. 뭐하고? 그렇죠. 액체하고 기체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세 가지 상태 중에서 구성하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멀대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기체죠. 기체. 다음에 9번. 다음은 물질의 세 가지 상태를 나타냈대요. 얘는 액체, 얘는 고체, 녀석은 기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가는 입자의 배열이 가장 규칙적인 거는 나고, 나는 흐르는 성질 없고, 다는 힘을 가해도 압축이 제일 잘 되죠. 입자 사이의 거리는 나에 해당이 되겠지. 그러니까 틀렸고, 입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는 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다가 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5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림은 물질의 상태를 입자 모형으로 나타냈는데, 자, A는 뭐예요? 액체에서 고체로 가니까 응고, B가 융해, C는 승화, D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 E는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기화. 그쵸? 5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11번. 자, A부터 F에 해당하는 얘. 자, A는 지금 응고예요. 추운 겨울에 유리창에 성해가 생기는 거는 수증기가 얼음으로 바로 변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승화 현상에 대한 설명이고, B는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거니까 융해니까, 그죠? 버터가 녹는 거. 이거는 고체에서 뭘로 가는 거예요? 액체로 가는 거니까 맞고, D.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되는 거 맞고, E는 기화가 되는 거 맞고, 얘는 응결, 즉 액화가 일어나는 게 맞으니까, 옳지 않은 거 골라주는 거구나. 1번이 틀렸네요. 그죠? 이거는 승화예요, 승화. A, 액체에서 고체로 가는 건 응고고. 자, 그 다음에 1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뜨거운 물이 담긴 비커 위에 얼음이 담긴 시계 접시를 올려놓았더니만, 시계 접시 아래에 여기에 이렇게 물방울이 생겼대요. 이거는 이 물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여기서 뭐가 된 겁니까?
응결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현상이 일어났다? 액화 현상이 일어났다. 시계 접시 윗면에서는 얼음이 녹죠. 승화라는 게 아니라 융해 현상이 일어나니까 틀렸고, 비커에 든 물 표면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기화가 일어나는 거 맞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증발이 일어나는 거죠. 표면에서. 시계 접시 아래면에 생성된 물질에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대면 색깔이 그냥 물이니까 무슨 색으로 변해야 돼요? 붉은색으로 변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예, 틀렸지. 1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자, 13번 그림은 물질의 상태 변화를 입자 모형으로 나타냈대요. 자, 가열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는 여기서 A하고 그 다음에는 D하고 F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뭐야? 틀렸지. 자, 물질의 부피가 증가하는 상태 변화가 바로 A하고 D하고 F에 해당이 되겠죠. 물 빼고. 그렇지? 물은 얼 때 늘어나지만 어떻게 돼요? 예. 다른 물질들은 어떻게 돼요? 고체가 돼버리면 부피가 줄어들어 버리게 돼요. 그래서 물을 물어본 거냐, 물이 아닌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구분을 좀 잘 해줘야 됩니다. 입자 운동이 가장 크게 활발해지는 상태 변화는 뭐예요? 고체에서 기체로 가는 승화 현상일 때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A예요, A. 다음에 물질의 질량은 아무것도 증가하는 게 없죠. 그렇죠?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고 다음에 14번 그림과 같이 실온 1기압에서 비닐 주머니에 얼음이랑 드라이아이스를 넣고 관찰을 했대요. 얼음은 녹아버리기 때문에 물이 돼서 뭐가 일어나요? 융해가 일어나는데 드라이아이스는 여기서 뭐가 일어나서 승화가 일어나서 그냥 이산화탄소 기체로 변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가에서는 얼음이 물로 변하고 나에서는 드라이아이스가 융해가 되는 게 아니라 승화가 일어나고 가, 나에서 모두 물질의 부피가 증가하는 상태의 변화는 이거는 드라이아이스가 고체에서 기체로 변할 때는 그러니까 부피가 늘어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얼음 같은 경우에는 얼음하고 물하고 부피가 누가 더 커요? 얼음의 부피가 커요. 즉 얼음만, 그러니까 물만 예외적으로 뭐가 일어날 때 응고가 일어날 때 부피가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늘어납니다. 물만 항상 예외라. 따라서 맞는 거는 1번만 맞아요. 물이 항상 예외인 거를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5번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고무막에 연결된 유리관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끼우고 자, 여러분들 암모니아 뭔지 알아요? 뭔지는 알아? 혹시 몰라요? 암모니아가 청소 안 한 오래된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 오줌 썩은 냄새, 그런 냄새가 암모니아 냄새예요. 오줌 안에는 원래 요소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뭐로부터 만들어진 거냐면 암모니아에서 만들어진 거라 오줌 냄새랑 암모니아 냄새랑 비슷해요. 근데 훨씬 독해요. 맡으면 정신이 혼미해질 거예요, 아마. 오줌 진짜 썩은 냄새 납니다. 장난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암모니아수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암모니아는 근데 참고로 액성이 뭐냐면 염기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까 BTB랑 다음에는 푸른색으로 변할 거고 이 페놀프탈레인은 암모니아, 즉 염기성하고 만나면은 붉은색으로 바뀌게 돼요. 자,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이렇게 확산이 일어나서 위로 퍼질 테니까 C부터 차례대로 빨갛게 변해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C의 색깔이 가장 먼저 변하고 온도를 높이면 증발 확산 속도가 빨라지니까 더 빨리 변할 거고 암모니아의 입자는 위쪽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다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6번 그림과 같이 고체 아이오딘이 들어있는 비커 위에 찬물이 들어있는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올려놓고 서서히 가열하면서 변화를 관찰을 했대요. 자,
이 아이오딘이라고 하는 물질은 승화성을 가져요. 승화성. 가열해주면은 액체로 녹는 게 아니라 그냥 기체로 변해버려요. 드라이 아이스처럼 승화가 되는 성질을 가져서 A에서 생성되는 물질은 기체 아이오딘이 맞습니다. A에서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상태 변화. 그쵸? 여기서는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B에서는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승화가 일어나게 돼요. 따라서 멀어졌고 B에서는 기체에서 고체로 변하니까 물질의 부피가 감소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B에서는 기체에서 고체로 가니까 입자의 배열이 규칙적으로 변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A에서 생성되는 물질과 B에서 생성되는 물질은 서로 같은 종류의 물질인 거지 상태만 변하는 거지 물질이 종류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5번.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보자. 자, 1번. 그림은 뚜껑을 열어놓은 향수병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입자 모형으로 나타냈는데 가의 모형이 나타나는 현상의 이름은 지금 뭐예요? 확산이죠. 확산. 그치? 예, 향수 입자가 가는 증발이고 나는 확산이란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가의 모형에서 일어나는 현상 이름은 증발이고 뭐가? 증발이 일어나는 까닭은 향수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나의 모형이 나타나는 현상을 쓰고 나는 뭐예요? 확산이죠. 확산. 확산이고 확산은 입자가 얘도 마찬가지 향수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퍼지기 때문에 요게 되겠죠. 향수 입자가 스스로 운동해서 퍼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과 같이 소량의 아세톤을 넣은 비닐봉지 입구를 묶고 수조에 넣은 다음 뜨거운 물을 부었더니만 비닐봉지가 빵빵하게 부풀었대요.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는 여기 있던 액체 아세톤이 뜨거운 물에 의해서 기화가 된 거죠. 자, 아세톤이 기화할 때 입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기체로 변하니까 멀어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위 실험에서 비닐봉지가 부푼 까닭을 입자 사이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주면은 결국에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서 기화가 일어나면서 액체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입자 사이의 거리가 증가해서 부피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 자, 그 다음에 3번 보자. 다음은 금속 활자에 대한 설명인데, 자, 금속 활자를 만들 때, 여러분들 옛날에 철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요? 철기나 청동기 칼? 얘를 녹인 다음에 어디다 부어요? 틀 뭐라고 불러요? 혹시 알아? 거푸집이라고 해요. 거푸집. 그러니까 안에를 파갖고 모양을 만들어서 딱 붙여놓은 다음에 그 틈에다 뭘 부어? 쇳물을 붓는 거예요. 녹인 물을. 그럼 얘가 어떻게 돼? 굳어. 그래서 양쪽에 있는 틀을 밖으로 땅 빼면 그 안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음각 형태가 고기 안으로 채워져 들어가니까 틀 안에 있는 게 찍혀 나오는 건데 금속을 넣인 액체를 부으는데 주조 틀의 크기는 만들고자 하는 활자의 크기보다는 조금 크게 만든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액체 상태의 금속이 굳어서 고체가 돼버리면 부피가 어떻게 되기 때문에 줄어든다란 말이에요. 응고가 일어나니까. 그치? 자, 따라서 기억을 금속을 녹인 액체를 부어 굳히면 바로 뭐가 뭘로 변하는 거예요?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변하는 뭐가 일어납니까? 응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금속을 녹인 액체가 응고가 일어날 때
입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응고가 일어나면서 입자 사이에 거리가 가까워져서 부피가 어떻게 돼요? 감소를 하게 되니까 약간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틀보다는 약간 작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과 같이 액체 올리브유의 질량을 측정을 하고 올리브유를 얼린 다음 다시 질량을 측정을 했대요. 올리브유가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될 때 입자의 종류와 개수는, 자, 액체에서 고체로 되는 응고가 일어나더라도 입자의 종류는 변하지 않고 개수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질량은 똑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체 올리브유와 액체 올리브유의 질량은 어떻다? 같다. 그 이유는 입자의 모두 변하지 않고 종류도 변하지 않고 개수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과학 용어로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는 항상 뭐가 성립하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은 질량이 어떻다? 똑같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상태 변화 전과 후에 전체 입자의 질량 값이 어떻다? 질량이 같다. 질량 보존의 법칙. 저거는 화학 변화건 물리 변화건 이렇게 상태가 변하는 반응이건 다 똑같이 성립을 해요. 그래서 항상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을 한다. 상태가 변할 때. 알겠죠? 똑같아요. 질량이, 그러니까 입자의 성질도 변하지 않고 모두 변하지 않는다. 개수도 변하지 않는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돼요.